송영길 동부가 군사 위험 지역에서 상호 번영 에너지 경제 공동체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첫 회에 종국적 남북 관계 푸는 문제 논의 중국과 미국 양쪽에 의존하는 경제, 다변화 필요. 여러 포트폴리오 균형 이루고자 가장 실천 가능한 분야, 동부가 슈퍼그리드 메가바이트 가스관 연결 사업 무산, 박근혜 정부 낮은 하산 프로젝트 중단 한러, 중앙아시아, 몽골 간 협력 강화 후 북핵 문제 대화 국면되면 북 참여시키는 방향 신경제 영토 확장, 동부가 평화 구상, 베를린 구상 실현시키는 위한 중요한 기구 동부가 군사 긴장 고조 위험한 지역 아닌 상호 번영 에너지 경제 공동체 되도록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FM 94.5 18 10 물결표 사인 20 00 방송일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대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앵커 곽수종 박사 이하 곽수종 어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제적 미개척지인 북방국가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곽수종 드디어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하게 됐고요. 그동안 저희들과 인터뷰해 주시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출범 배경 먼저 설명해 주세요. 송영길 한러 간 여러 가지 경제 협력 분야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가스관 연결 문제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협력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거창한 비전은 합의됐지만 실질적인 집행이나 실천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 한국을 네이토, 노 액션 토크 올리,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지적까지 있었는데요. 북방경제협력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이 되어 대통령 직속으로 이번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하게 됐습니다. 곽수종 어제 첫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송영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했던 나인브릿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중국의 1대1로 정책과의 창조적 결합 문제, 종국적으로 남북 관계를 푸는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곽수종 나인브릿지 전략에 대해 이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 나인브릿지 전략을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과의 사드 문제 등이 우리나라 통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몽골과 같은 국가와 협력하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길 그동안 우리 경제가 너무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북방 정책과 함께 신남방 정책을 표방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거고요. 특히 유라시아 연합과의 FTA 워킹그룹을 합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러 간 사실 GDP 규모가 비슷하고, 그렇지만 러시아는 우리 남한 영토의 170배가 되는 세계 최대 영토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군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교역 규모가 100억 달러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1.5%에서 1% 사이이고요. 아직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곽수종 한러 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나인브릿지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를 언급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논의됐던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하는 철도 사업 문제와 LNG 가스 도입과 가스 파이프라인 문제,
동부가 슈퍼그리드를 연결하는 전력 개통 연결 문제가 있고요. 조선산업과 북극 항로 개척, 농업과 수산업 분야, 일자리 분야, 이렇게 한 9가지 분야를 설정해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수종 9가지 분야 중 시급한 것으로 순위를 매겨보라고 하면 매길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미시적인 정책을 각기 만들어 가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송영길 가장 실천 가능한 분야가 동부가 슈퍼그리드라고 봅니다. 북한 측 결합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가스관 연결 사업도 추진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낮은 하산 프로젝트도 박근혜 정부에서 핵실험을 이유로 중단시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일단은 한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몽골 간 협력을 강화시키고 나중에 북핵 문제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면 북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당분간은 분리해서 추진하되 나중에 결합한다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부가 슈퍼그리드가 몽골,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네 나라가 북한과 관계없이 가능한 분야이니까 나중에 북이 참여하면 연결할 수 있고요. 슈퍼그리드 추진 문제와 철도 사업은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단계를 일단 부산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물량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극동지역 보스토층이나 블라디보스토크항에 하역을 시키면 그 컨테이너가 바로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럽으로 연결되는 물류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현대자동차가 일부를 운반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유럽으로 가는 물량을 이쪽으로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풀리면 낮은 하산까지 연결시켜서 부산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낮은항에 하역하면 바로 시베리아 철도를 타는 것이 2단계이고 종국적으로는 부산에서부터 바로 동해선을 통해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는 게 소위 말하는 DK야어티에서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는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이니까 해볼 생각이고요. 농업이나 업 분야는 현대중공업이 하던 농장을 롯데가 인수하고 블라디보스토크 호텔도 롯데가 인수해서 지금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식품 산업과 수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산물을 가공산업 분야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곽수종 말씀 중에 듣고 보니 철도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